50대 이후 부부관계가 멈춘 이유? 이것만 해도 인생 이막이 달라집니다. 몸과 마음의 거리, 50대 부부의 쓸쓸한 현실. 우리는 정으로 살아요. 아니, 그냥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3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는 서로의 침묵으로 채워졌고, 더 이상 상대방의 몸에 대한 매력도 호기심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라지만 섹스리스라는 현실 앞에서 부부는 각자 외로운 삶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시작하는 50대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50대가 되면 부부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성들은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남성들 또한 젊은 시절만큼 힘이 없다는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문제는 두 사람의 속도가 다를 때 발생합니다. 한쪽은 여전히 왕성한 욕구를 느끼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귀찮거나 심지어 실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부부는 그저 담담하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많은 부부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부부가 말하는 정은 때로는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모든 소통이 단절될 위기에 놓이는 것입니다. 성관계 빈도가 줄어드는 현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건가? 라는 깊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부부 침실은 고요하고 차가운 공간이 됩니다. 침대 양끝에 누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밤은 부부관계의 쓸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각자의 외로움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2. 이러다 남이 되겠어. 폭발하는 감정과 오해. 침묵은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성적인 관심이 떨어진 배우자는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거절당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아내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낍니다. 정으로 산다는 말 뒤에 숨겨진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부부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당신은 나만 보면 성욕만 채우려고 하잖아. 이렇게 다투다 보면 결국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호선 교수는 배우자에게 평생에 걸쳐 늘 안전한 배우자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오는 매너리즘은 부부관계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관계는 틀에 박힌 일상처럼 지루해집니다. 이 지루함은 결국 서로에 대한 불만을 쌓게 하고 결국 한쪽의 외도나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5060 세대의 외도 문제가 빈번한 이유도 이러한 성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거듭된 거절에 나는 매력 없는 존재인가 라는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깊은 우울감을 야기하고 결국 다른 관계에서 위안을 찾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인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로 이어지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마저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우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 합의된 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약속.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투명한 소통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민감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합의된 성관계를 제안합니다. 한쪽은 너무나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꺼려하는 상황이라면 서로의 합의하에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만큼은 서로 거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심리적인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교감을 넘어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성관계 시에도 서로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편의 몸이 힘들다면 아내가 배려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전이가 충분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부부관계 전체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불편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과정은 두 사람을 다시 묶어주는 끈이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방은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아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몸의 애무보다 중요한 마음의 애무. 성적인 빈도가 관계를 행복하게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성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몸의 직접적인 애무보다 마음의 애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며 몸을 자주 터치하는 등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성적인 만족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부의 행복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50대 부부에게 위기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지점과 행복의 포인트에 따라 우리 집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마음의 애무는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따뜻한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것, 가벼운 어깨 마사지처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서로가 합의하고 만족하는 지점을 찾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적인 빈도가 낮아져도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작은 노력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해도 부부는 다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